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또 기뻐해 주십시오. 여기 책이 왜 있겠어요? 광고가 하나 들었어.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열심히 제가 대본도 썼는데 그때 제가 다도평에 말했지만 PDF로는 글을 못 읽겠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야. 나 슈퍼꼰대인가 보면서 근데 웹소설 작가인데 못 읽겠어. 그걸로 못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놈이 말하지만 웹소설 안 봐요? 엄청 오는데 진짜 PDF 힘들어서. 근데 이게 어쨌든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와서 저녁에 2시간 정도 도파하고 대본 써서 이제 우리 팀에 보내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죠. 뭐 아시다시피 무조건 책의 좋은 점만 얘기하려면 보도자료 받아서 하면 되는데 또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미리 광고를 주신 분들에게 양해를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이게 작법서 광고가 그런 것 같아. 작가에서는 사실 제품 광고할 때 주신 대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잘 모르니까. 공기청정기 뭐 인증 받았다. 인증받은 거 맞아요? 그러고 어떡해. 미친 받았겠지. 그거 그렇게 그거 안 되지. 하는데 작법서는 이제 우리가 읽어보고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좀 읽어보고 해야 돼서 좀 더 품이 드는 느낌. 네, 품도 들고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책이니까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판적인 시각이 그만큼 사실 한 10개 들어오면 하나 하는 것 같아. 그죠. 책 광고는 사실 많이 안 합니다. 네. 최근 그리고 제가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강연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와닿는 부분도 좀 사실 제일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책 서두에 보면은 읽지 말아야 할 사람 다 집어놨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사람이죠? 읽지 말아야 될 사람. 나는 이게 제일 웃겼어. 블랙 유머를 싫어하는 사람 읽지 말고. 아, 본인이 약간 좀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 웹소설 PDF 받으러왔는데 나는 좀 싸납게 얘기하니까 그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이런 느낌의 말이 있었고. 맞아. 그리고 히어로나 빌런 말등기를 할 사람은 책에 이제 1부랑 2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시라고. 네. 이거는 그냥 있다고 저희가 읽진 않았어요. 저 읽진 않았어요. 있다. 뭐. 저희는 요거를 봤습니다. 네. 사이드 캐릭터.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 캐릭터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조연. 엑스트라도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조금 여유 있고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 갖고 갑자기 뭐 공부를 해가지고 단숨에 뭐 내 캐릭터 만드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작법서는 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교과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건데 사실은 캐릭터는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물론 대세 캐릭터가 있긴 한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거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매체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작법서를 볼 때는 흥미 반, 재미 반 그리고 보다가 뭐 한두 개쯤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많아요. 요거는 그래 내가 다음에 할 때 좀 참고해 봐야겠다. 약간 이 정도 마인드? 그런 방식으로 방금 하산해가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란 예시 다 외국 작품이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 이 안에. 그래가지고 좀 헝거게임도 사실 엄청 유명한데 일단 헝거게임을 제대로 안 봤거든요. 헝거게임 저는 봤어요. 근데 그래요? 헝거게임이 캐릭터 조형이 꽤 잘 된 작품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감성이 딱 우리가 이제 웹소설에서 탁 요구하는 그 정도의 더 센 감성보다는 조금 더 조금 마이너, 좀 더 내려오죠. 수위가. 어린 느낌? 예. 아무튼 여기 헝거게임 말고도 내가 모르는 작품의 예시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좀 덜 읽었나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아니 외국 소설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헝거게임도 안 보고 좀 그러네. 해리포터 봤어요? 해리포터 봤어. 2번 봤어. 거짓말 같아 이거. 해리포터 마법도 좋아했어. 해리포터 주인공 누구예요? 해리. 책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죠? 규칙은 뮤즈, 풋내기, 베테랑 작가 모두의 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칙의 목표가 글쓰기 작업을 방해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요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 영감이랑 상상력으로 글을 써야 돼. 그러고 나서 퇴고를 할 때 좀 그 규칙에 입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글을 쓴 다음에 일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일화를 쓸 때 오케이 5번째 줄에서 주인공 뭐 보여줘. 네. 뭐 10번째 줄에서 이거 해. 뭐 이렇게 하면은 글을 못 씁니다.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 대충 느낌 보고 1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화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을 모르진 않잖아. 그쵸,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1화를 내 느낌대로 써. 그 다음에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1화에서 5화까지는 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고하기보다는 점검을 한번 해요. 그치. 내가 넣어야 될 걸 넣었는가? 어.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다다다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야. 뭐 네. 그거는 언제나 맞아, 그렇게 맞아. 하니까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주인공의 매력이 충분히 전달됐는지 능력은 나왔는지 그치. 그 얘가 능력이 활용되는 기대감이 뭐 살아있는지. 목적 인식은 좀 드러났는지 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규칙이긴 한데 쓰고 나서 되짚어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그것도 않나. 유료하죠.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영감이나 상상력으로 글을 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균형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규칙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너무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내 글이 안 나오니까. 전 사실 작곡서를 맨 처음 보잖아. 그럼 항상 비판적이시거든요. 얘는 뭔 소리랄까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앞부분을 이렇게 써놓으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휘감겨. 아 좋은데? 이런 느낌? 요 단어도 너무 좋더라고. 글쓰기 패티시즘. 확 와닿더라고. 저도 형용사 쓰지 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형용사 웬만하면 쓰지 마라. 나랑 같이 일할 거면 1화부터 5화까지 형용사는 없다. 네 안에 형용사는 없다. 다 동사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부사를 싫어하시나 봐. 부사를 싫어해. 네, 근데 부사가 좋으면 단어 끝마다 마구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력만 있으면 규칙을 어겨도 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어떤 킥이 된다 그러면 이런 형용사 써도 상관없지 뭐. 그리고 사실 막 써서 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사소한 법칙에 막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그래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되겠다. 아무튼 이 책은 총 8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목차가 8스텝으로 했는데 우리는 오늘 한 3스텝 정도 얘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재밌게 읽었던 부분 처음 거 스텝 2의 작품의 거미줄잡이인데 이거 좀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말한 게 되게 많아요. 작법서 안에 여기 내용에. 작품의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캐릭터 주제, 반전, 플롯 등 모든 요소가 이어져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또 어떤 방면으로 바라봤냐면 그러니까 무슨 작품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불필요한 캐릭터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이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얘는 그냥 여기 한마디 웃기려고 잠깐 나왔어라도 나는 그래도 그 정도 의미가 목적이면 된다고 본다. 그 정도 목적이면은 그래도 봐주면은. 근데 아무 목적 없이 얘 왜 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주인공의 서사에도 이 새끼 여기 왜 간 거지? 뭐 왜 간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는 챕터가 있으면은 되게 어색하죠. 불편해져. 그래. 보통 그러면 거기가 하차 포인트가 됩니다. 그치, 글이 껄끄럽게 느껴지게 만들면 안 되는데 껄끄럽게 느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미줄처럼 모든 요소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소설의 주제나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던가 주조연이라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짜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도 이런 친구 한 명 있을 법 하잖아요 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얘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캐릭터가 되는 거지. 각 캐릭터에 또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제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항상 두려워. 모호해 내 안에 그 주제라는 주제라는 게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에는 그 주제를 좀 정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캐릭터가 갖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주제. 그러니까 주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사샤 블랙이라는 작가님께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랍니다. 아무튼 이 작가님께서 정의를 해놨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게 마음에 들었죠? 일반적으로 주제가 사랑, 선과 희생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을 탐구한다. 근데 이렇게 돼야 사람이 공감하기가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시를 들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쓸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 이거를 워딩으로 만들려고 하면 중언부언하더라고요. 주제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해서. 네,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도 하나 배운 게 있지.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하긴 해요. 네. 목적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다 자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럴싸하게 뿜어내는 게 필력인 거고 내가 그걸 피하려고 자연스러운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연스럽지만 쓸데기 없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난잡해지죠. 제가 요새 많이 하는 말이 쓸모없는 문장도 없고 쓸모없는 단어도 없고 쓸모없는 캐릭터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캐릭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한선영 작가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알맹이가 있는 캐릭터를 만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내 작품에 넣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작가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이트 캐릭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제부터 방법론이에요. 네, 조금 만드는 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를 만약에 이 작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지 말라. 지금 씬 장면 연출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보여줘라. 맞아. 이거 제 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책은 다시 읽어보세요. 이건 내 식대로 해석한 거고 책을 읽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말인데 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독자가 다 알 필요는 없죠 사실. 그래서 관계없는 내용을 쓰면 당연히 지루하니까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지 말아요. 생동감이 사라지니까. 결핍이 있어야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라는 거지. 누구나 다 비밀은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게 정상이니까 그런 생동감 위해서 완벽한 캐릭터는 만들지 마라. 뭐 정작 글로 쓰려고 하면 쉽진 않지. 어려워요. 그게 사실 소설이 어려운 이유인데 네, 어렵습니다.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 또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책에서도 예시가 함께 잘 쓰여 있습니다.
알아먹을 수 있는 예시가 몇 개 있었어. 어허. 해리포터가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헤르미온느가 나오는데 밝고 영리하지만 자만심이 하늘을 찔러서 다른 캐릭터를 열받게 한다. 아, 라고 그치. 그걸 또 주변에서 보완해줘야 되는 그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의 특징을 좀 잘 살려봐라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캐릭터가 반드시 호감을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라 아, 캐릭터에 대해서 호감이 가야 되냐? 캐릭터를 반드시 우리가 호감을 가져야 돼요. 독자들한테 호감을 주는 캐릭터만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흥미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 아, 그건 네.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이건 좋네. 좀 자세히 얘기하면 그 어떤 캐릭터든 긍정적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의 긍정적 특성을 살려라? 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제식대로 예시하면, 제가 오늘만 사는 기사에서 쓰는 캐릭터가 하나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 크라이스라는 캐릭터는 언제나 불안하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대비를 해요. 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사람인데. 네, 그쵸. 그 그렇지만- 불안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계속 좀먹는 애인데, 흥미로움이 있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대비를 항상 하는 거야.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 구성을 짠 적이 있어요. 딱 맞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근데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좀 진짜 고민이신 분들은 그치. 이거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어.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긴 맞아요. 했어요. 여기서도 백스토리 만들라는 말은 아주 수차례, 아주 계속 반복해서 들어있습니다. 또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에도 질문이 쓰여 있고 끝에도 질문이 쓰여 있거든요. 난 그게 좀 좋았어요. 왜냐면 왜를 자꾸 물어보게 만드는 거니까, 내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왜를 물어보면 답을 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한 만드는. 번이라도 고민해보면 아무래도 생동감 있는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식의 질문들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만든 캐릭터는 특별한 무기를 가졌는가, 이 캐릭터의 화장은 어떤가, 옷차림은 어떤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특히 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신이 있니? 뭐 문신 그죠. 어떻게 생겼니? 그죠. 코는 어떻게 생겼니? 문신 왜 했어? 네.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거가 다 가능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와중에 누군가 물어봐주면 그러고 보니까 내 캐릭터는 약간 야만 전사인데 문신 없나? 문신 그러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신이 없으면 또 문신 없는 배경스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문신을 넣으면서 뭔가 뭐 또 그거에 관한 백스토리를 만들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고 혹은 그치. 얘의 특징을 딱 부각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상상력을 일으켜야 되는데 작가 혼자서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해주니까 그치, 내가 스스로 다시 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상당히 괜찮았어, 나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월북이 원래 아무 책이나 내진 않아요. 밀북. 밀북. 월북은 저기 북한 가는 밀북. 북한 좋아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나는 사실 굉장히 피하는 주제입니다. 캐릭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이요. 저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이긴 한데 죽여요? 잘 안 죽이죠. 주주연급 죽인 적 있어요. 첫 번째 작품에는 다 죽였어요. 왕자의 게임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싹 다! 나 지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 싹 다 죽였죠. 주인공도 죽었어. 그럼 망나이시잖아, 그냥. 그러고 나서 리치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치, 싹다 죽여요. 근데 깜짝 놀랐다. 그냥 다 죽였죠. 그럼 원래는 여러분 방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죽이면 안 돼. 리치를 해줄 거면 리치부터 시작해야 돼. 아니면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암시? 초반에 보여줘야 되는데 리치를 중간쯤에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계속 정을 붙인 다음에 싹 죽여. 아니 책에 그 얘기 나와있어.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근데 소설에서 주조연급은 아니고 약간 무게 있는 조연을 그 에피소드에 하나 만들어서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연의 죽음을 진짜 장엄하게 느껴지게 해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예시는 울리려고 억지로 죽이지 마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중요하죠. 제가 초반부에 사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지만 웹소설 막 쓰기 시작할 때 습작을 쓸 때는 로맨스를 좀 썼어요. 왜? 나는 그때 종이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로맨스랑은 종이책을 머리가 좀 있으신 분 아닌가? 어릴 때 로맨스를 너무 많이 읽었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야, 뭔가 본인이 구축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대학생 때 도서관에 로맨스 소설이 몇 개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읽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런 걸 썼었는데 그때 막 억지로 울리려고 많이 죽였거든요, 캐릭터를. 그때도 판타지였어.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마라. 죽음의 의미가 없이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캐릭터를 죽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죽이는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PDF밖에 없어서 그렇게 읽을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시간이 있어서 책으로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각 스텝 뒤에 요약본이 있고 간단한 질문과 답하는 공간이 있어서 읽다가 드는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는 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부가 해주는 배려겠죠? 윌북에서 나온 사이드 캐릭터의 공식, 사샤 블랙 작가님의 책을 정지현님이 옮긴 겁니다. 사이드 캐릭터의 공식이 3부고 1부가 빌런의 공식, 2부가 히어로의 공식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